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챔 업앤다운의 이민멘토, 오늘도 수요일 시장 여러분들과 함께 열어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전일 미국 시장이 분위기가 나쁘게 끝나진 않았습니다. 물론 다우존스가 조금 떨어지고 S&P 500과 뭐 기타 지표들은 좀 올라갔는데요. 역시나 은행주들이 조금 떨어지면서 그다음에 미국 시장은 기술주들이 좀 반등이 나와주면서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도 어느 정도 반등을 좀 주고 있다 정도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요즘에는 뭐 미국 시장이 떨어진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같이 떨어지는 느낌보다는 약간은 뭐 커플링이라고 하죠. 뭐 같이 움직이는 느낌보다는 각자 좀 따로 움직이는 그런 움직임을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는데요. 일단은 우리나라 시장 개별 뭐 악재들이 어느 정도 좀 있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조금은 맥없이 좀 흘러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도 이렇게 시장이 좀 색깔 없이 주인공 없이 계속해서 흘러가는 날이 지금 8월 말부터 9월 지금 한 두째 주까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치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는데요. 그런 분들은 너무 고민만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전화 접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화번호는 02-2638-3985번으로 지금부터 접수해 주시면 되고요. 문자 접수도 같이 받고 있거든요. 문자는 샵의 3989번으로 지금부터 문자 주시는데, 가지고 계신 종목, 매수가, 비중 뭐 이렇게 세 가지 남겨주셔도 좋지만 그 종목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떠한 부분이 궁금한지까지 정도만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거에 따라서 또 상당히 많이 좋게 매만져 드릴 테니까요. 지금부터 문자 접수까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전화 상담에 앞서서요, 시장 상황을 좀 보고 갈 건데요.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뭐 나스닥, S&P 500은 좋은 흐름으로 끝났습니다. 미국의 기술주들이 위쪽으로 좀 좋게 흘러갔고요. 결국엔 다우존스, 그러니까 은행 관련된 종목들만 좀 떨어지면서 다우존스만 한 0.2% 정도 떨어졌는데, 실질적으로 또 이렇게 본다면,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시장이랑 상당히 차이가 있죠. 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그냥 뭐 떨어졌다라는 느낌 안 들고, 나스닥도 반등은 주긴 했습니다만 뭐 지금 뭐 완전히 급락을 하면서 반등을 준 건 또 아니거든요. 전체적으로 위쪽으로 다 올라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S&P 500도 마찬가지로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지표로 다시 온다면요, 일단 이게 코스피 움직임인데요. 낙폭이 너무 크죠. 예, 낙폭이 너무 컸다가 반등 줬다가 또다시 낙폭을 좀 밑으로 좀 주고 있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이번 주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우리의 최저 단가인 2,500포인트, 2,600포인트를 깨고 현재 2,500포인트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요. 2,500포인트에서는 어느 정도 매수를 좀 감행해도 좋다. 2,500포인트를 밑으로 깬다면 당연히 좀 무서운 공포의 장이 또 올 수는 있는데요. 공포의 장이 올수록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어제 뭐 오늘 뭐 그저께 샀는데 당장 안 올라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현재 2,500포인트 부근의 근처에서는 사놨다가 기다리는 전략이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2,500포인트에서 그럼 어떠한 종목, 어떠한 테마를 좀 잡아야 되냐라고 하신다면, 지금 막 불붙는 테마들 있죠. 뭐 비만약 테마라든지 아니면 뭐 해리스, 트럼프 뭐 이런 테마들을 잡는다라기보단 조금 굵직굵직한 테마별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뭐 이쪽으로 생각하셔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현재 코스피 지수는 0.04%, 그러니까 지금은 약보합 정도로 상태로 끝나고 있긴 한데, 아마도 여러분들의 체감 지수는 조금 올라와주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나 그 이유는 뭐냐, 코스피가 떨어지는 이유는 가장 시총을 많이 25% 정도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1.5%나 빠지고 있기 때문에요. 전체적인 코스피 지수는 좀 밑에 방향으로 좀 흘러내리고는 있습니다만 삼성전자를 제외한 종목들은 위쪽으로 다 올라가고 있다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거에 따라서 뭐 현대차라든지 기아차 같은 자동차 관련 종목들도 오늘 3% 가까이 좀 빠져주면서 전체적으로 코스피 지수 자체가 밑으로 빠지고 있다. 그러니까 코스피는 빠지지만 우리들의 체감 지수는 오늘 나쁘지 않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상승 종목도 하락 종목보다 더 많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쁜 흐름으로 보여지진 않고 2,500포인트 부근에서는 역시나 강하게 매수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보고 난 후에요,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 WTI 원유 지표인데요. 보통은 약간은 상식적으로 이제 주식 투자를 조금 오래 하신 분들은 조금 의아해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유 유가 지표가 밑으로 떨어지면요. 우리나라 주가는 위쪽으로 올라가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원유를 끌어다 쓰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원유가 싸지면 원가가 싸지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제조업 강국이어가지고 굉장히 마진율이 높아지는데요. 현재는 계속해서 원유가 떨어지고 있어요. 아마 이게 8월 달 말부터 계속해서 큰 폭으로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주가가 위쪽으로 올라가지 않는 이유는 뭐냐?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 우리 시장 다 올라가지 않는 이유가 뭐냐? 유가가 떨어지면 지수에 좋은 건 맞지만 요즘에 유가가 떨어지는 이유는 뭐냐? 그냥 뭔가 전쟁 이슈, 뭔가 공급 이슈 이게 아니라요. 수요 이슈가 많이 붙었기 때문입니다. 원유가 떨어지는 이유 중에 가장 안 좋은 이유가요. 원유를 쓸 만한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격이 떨어지고 있고 현재 원유의 생산지의 토네이도가 불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원유가 공급량이 그만큼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떨어지는 건 앞으로의 원유 수급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원유 수입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지금은 원유값이 떨어지는 게 오히려 지수에는 조금 더 부담이 될 수 있다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시간이죠. 10시부터 해리스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금 대담이 좀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저희는 그거에 신경을 안 썼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신경을 100%안 쓰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게 되거나 말거나 막 이렇게 신경 쓰시지 않기는 되게 어렵긴 한데요. 그래도 지금 해리스 쪽의 테마라든지 마리화나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테마 이쪽에 또 몰아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만약에 트럼프 쪽에 좀 몰아간다라면 전통산업, 석유 관련된 종목, 철강 관련된 종목, 이런 것들을 좀 몰아갈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식 투자는 지금 미국 대선에 맞춰서 하시는 거는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우리는 그 테마는 테마대로 간다라고 그냥 냅두고요. 우리가 방금 봤던 제가 말씀드렸던 제약바이오, 반도체, 2차 전지 관련돼 가지고 그 중에서 그냥 종목을 골라서 2,500포인트에서는 조금 편안하게 매수하시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그중에서 지금 반도체는 상당히 좀 좋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요. 삼성전자가 밑으로 떨어졌어요.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 제가 상담도 많이 해드리는데 일단 삼성전자가 저점을 깨고 다시 밑으로 내려간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깨졌으면 안 되는 65,000원짜리를 지금 또 깨고 내려왔거든요. 물론 오늘은 시초보다는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긴 한데 65,000원을 깬다라는 건 그 밑에 자리죠. 6만 원 초반선까지도 밑으로 내려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반도체의 업황이 나빠서 반도체 종목들이 밑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요. 반도체의 대장주격인 삼성전자가 밑으로 빠지니까 전체적으로 반도체의 흐름이 안 좋아진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삼성전자가 일단 6만 원짜리에서 어떻게 해서든 자리를 잡아주는지 우리가 계속해서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더군다나 조금은 간지러운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약간은 좀 팩트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밑으로 떨어지니까는 전체적으로 지금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들이 나오는 리포트가 저는 좀 아쉽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요.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 삼성전자가 과거에 위쪽으로 올라가서 85,000원을 뚫을 당시에 정고점을 뚫을 당시에는 어떠한 리포트가 나왔냐. 아직 삼성전자가 10만 전자도 가지도 않았는데 이 당시에는 12만 전자 간다.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 정말로 공부가 많이 부족한 우리 개인 투자자님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 85,000원에서 12만 원까지 가지 않더라도 그냥 9만 원, 9만 5천 원 정도만 가더라도 야 수익 많이 나는데 한번 사볼까? 라고 해서 이 위쪽에서 물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요즘에 삼성전자가 하염없이 밑으로 떨어지니까 떨어지고 난 뒤에 나오는 리포트가 뭐죠? 목표가 하향 리포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다라는 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굉장히 건강하지 않고 뭔가 이런 리포트적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꼬집어야 될 부분이 좀 많다. 상당히 좀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이때 85,000원 뚫을 때 12만 리포트가 나올 때도 상당히 좀 의아하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에는 떨어지니까 또 목표가 하향 리포트까지 나와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하염없이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데요. 저는 좀 반대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종목, 특히나 삼성전자에 대해서 하향 리포트가 나올 때 우리는 조금 더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다.
라고 마지막 멘트를 좀 드리면서요. 시장은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그나마 오늘은 위쪽 시총 상위 종목 뭐 반도체 쪽이나 자동차 쪽 빼고는 나머지는 다 위쪽으로 좀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여러분들의 심리 지표, 심리 지수, 그러니까 마음의 좀 안정감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명절 전까지 이렇게 시장은 좀 지지부진할 것 같습니다. 명절 전에 뭐 드라마틱하게 2,600포인트를 회복을 해준다든지 뭐 그런 느낌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요. 일단은 관망의 자세로 지켜보시는 게 좋고 웬만해서는 지금은 뭐 현금화, 뭐 종목 교체, 손절 뭐 이런 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종목을 내가 가지고 있을 때 정말 헷갈린다라고 하시는 분들 전화 주시면요. 손절해야 될 종목들은 과감하게 손절하라고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전화 접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시장 상황은 여기까지 봐드리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전화 상담하기 전에 잠시 쉬었다가 강연의 안내 보고 오겠습니다. 네, 여러분 강연 안내 잘 보고 오셨습니까? 저희가 이번 주도 강연에 이번 주는 하루입니다. 추석 명절 연휴 기간이기 때문에요. 토요일 날 하루만 준비를 했는데요. 시장이 상당히 좀 난이도가 높습니다. 시장이 무조건 뭐 폭락이 됐던 폭등이 됐던 뭐 이런 게 쉽다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이런 시장이 왜 더 어렵냐라고 한다면 쭉 8월 말부터 쭉 횡보하다가 이때도 되게 어려웠는데 그 순간에 갑자기 폭락이 나왔고 폭락을 한 후에 지금 갑자기 V자 반등이 나온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또 횡보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박스권에서도 자꾸 2,500포인트를 깰랑말랑하는 약간은 좀 우리 개인 투자자님들의 심리를 많이 건드리는 그런 지수의 움직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전 세계 뭐 어떠한 나라를 뭐 전체적으로 제가 비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주요 지표인 뭐 일본 니케이, 뭐 대만 갑권, 뭐 중국 상해 지수, 미국 뭐 이런 것만 비교를 하더라도 상당히 밑으로 떨어져 있어요. 상당히 밑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의 전 저점을 깨고 나서 밑으로 좀 내려온다라는 거에는 저는 좀 동의하기는 어렵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니까요. 상당히 좀 난이도가 높습니다. 명절이 지나고 나서 뭐 어떠한 분위기가 또 흘러나갈지 모르겠지만 다행인 건 명절 주에 FOMC의 금리 인하 발표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좀 지켜보시고 시장에 좀 참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역시나 항상 시장이 어렵고 할 때는 강연회를 많이 참석하셔라라고 강조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는 토요일만 강연회 준비했으니까요.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김영구 멘토님께서는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안산으로 가십니다. 안산에 오후 1시에 여러분들 오프라인 강연회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김영구 멘토님께 꼭 가르침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안산의 주변에 계신 분들은 꼭 참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연 안내는 여기까지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바로 이어서 오늘 첫 번째 전화 통화부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임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현대차 현대차요. 25만 5천 원에 15%인데요. 네네네. 뭐 회사에 이슈가 뭐 나쁜 이슈가 있나요? 왜 자꾸 내려가기만 하나요? 이거 사신 지는 언제 사셨어요? 아, 산지는요, 네. 조금 한 보름 됐는데 그 동안에 아, 내가 손절도 하고 막 이랬어요. 아 그러셨구나. 네, 아, 한 보름 되셨다면은 뭐 거의 8월 말쯤에 사신 거네요. 그런 글쎄요. 그렇죠. 8월 마지막 주. 그럼 제가 현대차 말고 우리 코스피 지수로 제가 넘어왔거든요, 지금. 보이세요? 화면 혹시 같이 보고 계세요? 네, 네, 하면 코스피 지수로 넘어왔는데 시청자님이 사셨을 때가 요때예요, 요때. 현대차를 사셨을 때가 요때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요때 이제 딱 갔다가 코스피 지수입니다. 딱 갔다가 지금 코스피 지수가 8월 말에 좀 지지부진하다가 갑자기 또 지수 자체가 밑으로 이렇게 빠졌죠. 네, 보이세요? 네, 예, 지수 자체가 빠지면 지수를 이기는 종목은 없다라고 하거든요. 물론 이제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긴 한데 보통은 뭐 품절주라든지 아니면 테마주 이런 것들이 올라가고 그거에 따라서 현대차도 같이 밑으로 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떨어지듯이 얘도 같이 지수에 밀려가지고 밑으로 떨어지는 건데 그래서 어떤 게 궁금하세요? 기다릴까요? 아니면 뭐 이런 거 궁금하신 거예요? 계속 떨어지면 네. 컨트롤 해야 될 것이고 네네. 희망을 좀 알고 싶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얘가 만약에 22만 원짜리를 만약에 침범을 해서 밑으로 떨어진다면은 밑에까지 좀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럼 어디까지 떨어지냐? 20만 원 초반까지 떨어질 수가 있어요. 아, 근데 저는 현대차를 손절하라고 의견 드리기는 너무 힘들어요, 시청자님.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어쨌든 시총 얘가 지금 몇 위죠? 요즘 시총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시총이 5위짜리 종목을 손절하라고 하기에는 저는 정말 그건 좀 무책임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계속 홀딩하면 네네.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작전은 이건 거죠. 저는 일단은 모든 개인 투자자님들은 손절을 하지 말라라고 개념을 잡은 다음에 그다음에 상담을 진행하는 편인데 특히나 시총 손절 안 탑10 안에 할게요. 있는 종목들은 가지고 계시면 되는데요. 네. 얘는 일단 25만 5천 원 솔직히 비싼 가격에 잡으신 건 맞아요. 맞는데 얘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2만 원짜리 깨고 나면 밑으로 떨어져서 20만 원 초반까지 내려오거든요. 19만 5천 원 정도 자리까지 내려오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위쪽에서 산 건 어쩔 수 없지만 밑으로 내려왔을 때 이 자리에서부터 추가 매수하라는 방법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20만 원을 깨고 그러니까 19만 5천 원짜리 정도까지 내려오면 얘는 추가 매수 대응하셔서 손절까지는 가지 말자라고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손절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계속 떨어지라고 네. 기도할게요. 얘는 근데 앞으로 조금 더 떨어지긴 할 것 같아요, 시청자님. 왜냐하면 네. 자동차 업황이라는 게 지금 예를 들어서 시청자님 빼고라도 사람들이 경기가 되게 좋은 것 같으세요? 나쁜 것 같으세요? 모르겠어요. 아, 사람들이 주머니가 많이 좀 비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막 예를 들어서 야, 나 올해 연말에 자동차 바꾸려고 했던 사람들도 아, 내년까지 좀 기다리고 일단 가지고 있는 차 고쳐서 타자라는 마음이 더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금리 인하가 아직 진행된 것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경기 순환이 돈이 돌지는 않아요. 근데 그 돈이 도는 건 언제부터 돌게 되냐? 아마도 금리 인하가 시작되고 난 뒤부터는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돈이 돌면서 이런 자동차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올라가고 더군다나 현대차는 인도의 IPO 법인도 또 세우기 시작하면 위쪽으로 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은 좀 어불성설이긴 합니다만은 현대차는 20만 원 초반까지 내려와 줘서 거기서 추가 매수하는 게 훨씬 더 시청자님한테 나을 수 있다라고 의견을 좀 전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예,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멘토입니다. 예, 예.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아, 저는 이제 매수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네네. 아, 그 매수하기 전에 좀 여쭤보려고 좀 너무 네. 종목은 네. ST팜. ST팜. 네. 예. 음, 그게 지금 생물보안법이 지금 이제 통과됐잖아요. 맞아요. 예, 멘토님. 근데 여기저기서 다 얘기하는데 네. 지금 근데 특별히 뭐 올라가지는 않더라고요. 최고가로만 12만 원 찍었는데 네. 보니까. 근데 뭐
11,000, 2,000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네네. 근데 여기저기서 막 추천하길래 이걸 들어가야 되나 바이오 그래요. 어떠실런지 오래 혹시 됐었는데 주식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죄송한데. 한지는 한 1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안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러세요? 이게 살짜리는 네. 나왔거든요. 저도 네? 살짜리로 보여져요, 시청자님. 살 자리라고요? 네, 살짜리로 보여져요. 왜냐면 근데요? 기술적으로 얘가 올라갔다가 지금 눌려줘서 이 눌림목 자리에서 한 번 정도 더 올라갈 수 있거든요. 예. 거기다가 이렇게 그렇죠. 보시면 요거 다 지우고 이렇게 보시면 일단은 얘가 이렇게 상승 추세는 맞잖아요. 예. 요때 이제 이상 하라고 만 거 빼고라도 일단 요걸 네. 제외하더라도 상승 추세 맞거든요. 얘는 네. 지금 눌러줬다가 한 번 정도 올라갈 수 있는 자리인데 제가 근데 왜 시청자님한테 주식 얼마나 하셨어요? 그러면 이거 네. 사지 마세요라고 얘기했던 건 뭐냐면 예. 이 자리에 들어가려면은 일단 손절 라인까지 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예. 네, 손절 라인은 저는 98,000원. 선절 라인이요? 네, 손절 라인까지 들어가야 돼요. 눌림목 네. 매매라는 게 있어요. 얘도 보시면 네. 과거로 네. 좀 돌아가 볼게요, 우리가. 이거 올라간 거 딱 제외하고 과거로 네. 이렇게 돌아가 보면 얘도 이렇게 급등 나왔다가 눌렸다가 다시 급등 나오고 또 이렇게 네, 눌려가지고 또, 네. 횡보하다가 또 급등이 나오잖아요. 예. 지금 딱 우리가 요 자리 정도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예, 차트를 예. 보시면 예. 딱 올라갔다가 여기 눌려주잖아요. 예. 근데 이 자리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손절까지 같이 감행을 해야 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매수와 매도를 굉장히 잘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들어가기는 그러니까요. 쉽지 않은 그런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생물보안법 얘기하셨잖아요. 예. ST팜도 있고 뭐 바이넥스도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있는데 예. 전체적으로 바이넥스도 그렇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그렇고 예. 삼성바이오로직스 다 위쪽으로 되게 많이 올라가 있어요. 예. 더군다나 물론 이 생물보안법이라는 게 지금 시작은 맞아요. 지금 뉴스가 시작은 맞는데 주식 주가라는 거는 뉴스를 한 6개월 정도 먼저 선반영하거든요. 그래서 ST팜이란 종목이 나빠서가 아니라 일단은 얘는 우리가 정말 냉철하게 보자면 바닥에서부터 좀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한 100% 정도 올라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식의 경험이 많이 없으신 지금 시청자님이 뉴스의 이슈 때문에 보고 산다라는 거는 저는 좀 말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좀 늦었다는 얘기잖아요. 네, 늦었어요. 뉴스가 나오고 그리고 일단 뉴스 소멸 시기는 맞아요. 지금 만약 이 자리 들어가도 이렇게 많이 올라가진 않죠. 어떤 전문가나 그거까지는 16만 원 얘기하는데 네, 그것까지는 제가 솔직히 지금은 많이 보이진 않는데 네. 내려갔다가 지금 올라올 자리는 맞는데 이게 만약에 네. 전고점 12만 800원을 뚫고 올라간다? 라고 하면 얘는 올라간다고. 위쪽 13만 원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어요. 13만 원. 예.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올라갈 수 있이 보이는 건 저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저는 이 ST팜에 대해서 어떻게 저떻게 막 요리를 할 수 있는데 시청자님은 저랑 지금 저는 이제 이거 한 대응이 좀- 3분 가량 통화하고 끊은 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 시청자님이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청자님 경력이나 종목을 이렇게 선택하시는 방법이나 보면 이런 종목을 사서 수익을 날 수는 있지만 그게 오히려 시청자님한테 앞으로 주식시장, 주식 경험에 대해서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제약바이오 쪽, 생물보안법 쪽 보신다면 제약바이오 쪽에서 지금 밑에 좀 내려와 있는 종목들로 가시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인 투자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매표님 전문가님 입장은 그 얘기시네. 지금 생물보험이 다 이슈가 몇 개월 전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네네. 많이 지금 올라갔다는 얘기시네. 그죠? 네, 맞죠. 왜냐하면 그 얘기신 것 같아요. 생물보안법의 대장주라고 할 수 맞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바이넥스 네. 같은 종목들이 위쪽으로 이미 주가를 보여줬기 때문에 눌러줬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데 그거는 기술자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기술, 그러니까. 예. 지금 한 1년 정도 가량 되신 수익을 못 낼 수 있다는 얘기네. 예, 시청자님이 하시기에는 이게 너무 좀 늦었다는 사가지고 얘기네. 당장 오후장에 막 10% 올라서 올라갈 수는 있는데 그게 시청자님의 앞으로의 주식 생활에는 도움이 되진 않아요.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네. 밑에 꼭 있는 참고해서 들으세요. 보란 얘기잖아요, 그죠? 네. 밑에 있는 다른 반.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LG U 플러스요. LGU 플러스. 네, 11,500원에 15%요. 이거 오래 기다리신 것 같아요. 네, 엄청 오래. 11,500원이시죠? 네, 추매해서 지금 좀 더 내려놨는데. 이게 비중 얼마나 엄청- 되세요? 지금 한 15% 정도. 요거 조금 더 사도 괜찮을 것 같은데. 여기서 더 사요? 괜찮아 보여요, 저는.
되게 관심이 많이 갔던 종목이에요. 근데 제가 요즘에 비교법을 많이 쓰는데 네. 자, SK텔레콤도 같은 업황이죠. SK텔레콤 한번 볼게요. 얘 주가 어때요? 지금 화면을 못 보고 있어요. 아, 그래요? 얘 주가 완전 우상향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되게 강도가 세요. 거기다가 꼭 그 재방송으로 꼭 보세요. 그다음에 KT. KT가 이제 KT, LGU 플러스, SK텔레콤의 어쨌든 3대장이잖아요. 네. KT도 우상향하고 있어요. 네. 근데 왜 LGU 플러스만 우상향을 못 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왜 바닥에서 얘는 기고 유독 있을까요? 옆으로 계속 기어가더라고요. 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건 모르겠어요. 아, 제가 봤을 때는 얘가 네. 그런 고객 점유율, 시장 점유율이라고 하죠. 그거를 네네. KT를 많이 따라잡긴 했는데 그 다음에 지금 KT나 SK텔레콤만큼 약간 AI 쪽이라든지 사물 인터넷 쪽이라든지 이쪽에는 좀 강한 뭔가 모멘텀이 나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근데 LGU 플러스가 또 하는 사업이 뭐냐면 전기차 충전 사업도 이마트랑 LG전자랑 연합해 가서 그거 같이 하고 있거든요. 네네. 더군다나 요즘처럼 주식시장이 밑으로 빠질 때는 경기 방어주라고 해가지고 SK텔레콤, KT, 뭐 KTNG, 음식료 이런 것들이 반사이익으로 많이 올라가긴 해요. 네. 근데 그렇다고 LGU 플러스를 지금 포기할 단계냐, 그렇다고 계속해서 지지부진하게 넘길 단계냐라고 하자면 그렇게는 LGU 플러스가 저는 바닥까지 다 온 것 같아요. 음. 저는 지금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얘는. 목표가는 얼마 정도까지? 저는 그래서 지금 11,500원에 만약에 지금 자리에서 조금 추가 매수를 하시면 단가가 좀 내려가잖아요. 네. 저는 얘가 많이 올라가도 그렇게 많이 올라갈 것 같진 않거든요. 네. 많이 올라가봤자 11,000원 라인 정도까지밖에 안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얘는 바닥에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좀 내려놓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이게 개념이 그래요. SK텔레콤, KT가 다 가기 때문에 그다음에 LGU 플러스가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법도 있긴 한데 지금의 상태로 봤을 때는 그래 보이지가 않아요. LGU 플러스라는 종목 자체는. 아시겠죠? 네네. 그래서 저는 추가 매수는 해도 정말 괜찮은 단가라고 보여지고 그렇게 뭐 시장에 대비해서 막 유동치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매수가가 11,500원이라면 저는 지금 자리에서 추가 매수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전화 상담은 잠시 쉬었다가요. 강연 안내 보고 오겠습니다. 네, 강연 안내 잘 보고 오셨습니까? 뭐 시장이 또 녹록치가 않네요. 시장 자체가 좀 밑으로 방송 중에도 좀 밑으로 좀 떨어지고 있는데 아마도 미국 대선 토론회에 따라서 돈이 수급이 좀 움직이는 것 같고 지금 수급 상태도 잠깐 보다 보니까 역시나 개인은 차치하더라도 외국인들의 지금 매도세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외국인이 현 시간 1시간 반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 오늘도 5천억 정도 매도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현물 매도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일단은 선물과 옵션 쪽에서도 지금 매도 포지션을 많이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힘없이 자꾸 밀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럴 때 조금 아쉬운 게 현물 쪽에서라도 이제 기관에서 조금 방어를 해주면 좋은데, 오늘 뭐 금융투자나 뭐 투신이나 전혀 미동이 없습니다. 그나마 연기금 쪽에서 한 200억 정도 매수를 좀 진행을 해주고 있고, 아마도 시장이 좀 떨어지는 거는 뭐 요런 좀 이슈, 좀 수급적인 이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시장이 상당히 어렵지만 여러분들 어려울 때일수록 뭐 이런 종목 상담 방송도 정말 많이 챙겨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준비한 오프라인 강연에도 많이 참석을 해주셔라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이번 주는 이제 한가히 민족 대명절이죠. 추석 명절이 있기 때문에 토요일 하루 진행합니다. 토요일 하루 진행하니까요.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김용구 멘토님께서 안산에서 여러분들 오프라인 강연을 준비하니까요. 안산에 계신 분들 많이 참석하셔가지고 많은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연 안내는 여기까지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바로 이어서 다음 전화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멘토입니다. 아, 네. 네, 제약 바이오주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네네네.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네, 종근당을 보게 됐는데 지금 매수해도 괜찮은지 여쭤보고 싶어요. 종근당이요. 네. 종근당이 어떤 게 마음에 드셨어요? 조금 네. 하락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다른 거보다는. 아, 그래요? 종근당 그러면 한번 볼게요. 네. 종근당이 요게 이제 주봉이거든요. 종근당 주봉. 물론 과거에 뭐 23만 원 뭐 이거 다 차치하더라도 요즘에 이제 22년도부터 이제 한 3년간 움직임을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종근당이 요즘에 좀 떨어지긴 했는데 지금 그래도 아직 좀 단가가 좀 높아 보이지 않으세요? 네, 좀 높아 보이는 하는데 네네네. 또 안 가는 것들은 계속 그 옆으로 행보만 하고 있어서 네네.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일단은 제약바이오를 테마를 찾으신 거는 잘 찾으셨는데 네. 종목이 이렇게 고가에 사시면 위쪽에서 좀 물릴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제약바이오 쪽이 연말까지도 굉장히 괜찮다라고 보여지고, 지금 뭐 네. 해리스가 됐던 트럼프가 됐던 누가 당선이 되든 어쨌든 바이오시밀러 쪽에 대해서 이제 약가 인하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이제 CDMO, CMO 같은 사업들이 굉장히 또 불화성이 일어날 거고, 더군다나 방금 전 종목 상담처럼 어쨌든 중국 생물보안법이 지금 통과가 되면서 중국의 우시바이오가 그러면 미국에다가 약을 못 만들어 주거든요. 그러면 뭐 그 뒤에 바로 뒤에 있는 삼성바이오 로직스, 뭐 셀트리온 이런 종목들이 좀 위쪽으로 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항상 드리는데, 그렇게 따지기에는 종근당이 아직은 위치가 좀 높아 보이긴 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제약바이오 쪽은 잘 보셨어요. 금리 인하까지 되면 제약바이오는 위쪽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그럼 종근당 말고 다른 종목으로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아직은 살 때가 아니에요. 종근당이 회사가 나빠서 별로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렇게 고가에 사셔서 위쪽으로 수익을 날 수도 있는데, 저는 웬만해서는 이제 우리 보시는 시청자님들한테는 종근당 같은 종목을 예를 든다라고 하면 그냥 밑에서 사서 모아가는 게 훨씬 더 낫다. 8만 원, 8만 5천 원짜리에서 모아가시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혹시 그럼 유나이티드 제약은 어때요? 제가 한 종목밖에는 못 해드려가지고. 한정만. 네. 네. 왜냐면 뒤에 네. 또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셔가지고 한 종목밖에 못 드린 점 좀 죄송하고요. 알겠습니다. 저는 종근당은 아직은 매수 타이밍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민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동구 바이오 제약이고요. 동구바이오. 네. 6,190원에 20%입니다. 이 사신 지 얼마 안 되셨어요? 한 2달 정도 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이거 2달 되셨으면은 원래 네. 한 6,700원 정도에서 네. 그 비중 한 5,000원대 밑으로 내려가길래 네네. 비중 똑같이 한 10% 실어가지고 아. 단가를 내린 거예요. 어떤 게 마음에 드셨어요, 동구? 처음에 동구는 한 석 달 전에 한번 샀다가 네네. 그 25% 정도 그 상한가 거의 간
때 한번 수익을 냈거든요. 아, 그러신 것 같아요. 네네. 그러고 나서 이제 좀 떨어졌길래 예. 다시 뭐 정배열도 끼고 또 돈도 잘 벌고 그 재무제표도 괜찮고 해서 네. 그 다시 한번 들어갔거든요. 네네네. 적당 6,800원에서 저렴하다 생각해서 다시 들어갔는데 네네. 갑자기 이제 그때 8월달 월요일 날 그때 지수 한번 빠질 때 아, 네네. 네, 그때 빠져서 이게 반등 주는가 싶어서 한 10% 다시 이제 물타기 했는데 네. 계속 빠지고 있어서 지금 한 800원 정도에서 5,800원에서 900원 사이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아, 비중 실을 한 20%까지는 더 있는데 네네. 아직 그 멘토님 얘기 들어보니까 보통 물타기 할 때 그 저점에서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기다려야 된다고 이렇게 맞아요. 하는데 예, 자리를 네. 좀 잡아줘야 돼요. 네, 근데 아직 자리는 안 잡은 것 같고 근데 이렇게 그쪽에서 계속 홍보는 하는 것 같아서 아, 어제도 일단은 보니까 악재가 하나 있었네요. 동구바이오가. 네네. 아, 영업 정지 쪽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네네. 급락이 나왔구나 이거. 네네. 근데 그게 좀 인용됐다고 해가지고 그러네요. 예. 네, 그래서 조금 주식이 참 어렵죠. 이거 악재까지 우리가 어떻게 알고 투자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그죠. 네. 예. 근데 저는 요거 좀 시간 좀 줬으면 좋겠는데요. 한 얼마나 근데 저도- 저는 추가 매수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그죠. 저도 고민되는 게 그렇게 되면 한 40%가 돼버리니까 안 돼요. 이거는 네. 지금 비중보다 더 늘리면 안 돼요. 음, 자, 왜 제가 이런 종목들을 그니까 동구바이오제약 같은 종목들을 싫어하는 차트를 제가 정말 싫어하는 차트인데 네. 보시면은 이렇게 윗꼬리 엄청 윗꼬리 많죠. 네네. 이렇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쪽에 그 매도 물량이 좀 이게 뭐냐면 윗꼬리라는 게 뭐냐면 단숨에 주가를 꽉 올렸다가 한 몇 분 있다가 갑자기 주가를 확 빼는 거거든요. 네네. 그렇다라는 건 이건 누가 뒤에서 정말 큰 거래 대금으로 누군가가 만지고 있는 세력주의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네네. 예, 윗꼬리가 이렇게 나올 때마다 밑에 이렇게 거래 붙는 거 보이세요? 네네. 예, 그리고 거래 붙을 때만 올라가죠, 얘가. 네. 거래가 붙은 것 때만 올라가는 거는 뭐 주식시장이 맞지만 아무것도 없을 때는 거래가 아예 없죠. 네.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주가 그냥 밑으로 쭈르륵 빠지는데 거래가 없이 빠질까요? 이씨 빠질까요, 지금? 거래가 50번. 예, 그렇다라는 건 누군가가 이 종목을 계속해서 만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개인 투자자들을 지치게 한 이 몇 달인가요? 한 3달 정도 지치게 만들었다가 갑자기 축 치고 올라오면 또 위쪽에서 야, 동구바이오제가 뭐 있나 보다 하면서 위쪽에서 또 잡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있겠죠. 8,500원 이상 자리에서. 네네. 그러다가 또 지금 한 달, 2달 정도를 또 지지지지 밑으로 그냥 밑으로 계속해서 빼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더 이상은 비중을 늘리지 말아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네. 예, 이런 종목은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밑에 거래가 이런 식으로 들어온다라는 건 굉장히 어렵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약간 윗골이 나온 종목들이 왜 어렵냐? 내가 매도가를 설정해가지고 매도가를 걸어놓지 않으면 얘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잠깐 밥 먹고 오거나 잠깐 화장실 가거나 막 이럴 때 어느 순간 내 평단가 왔다가 그냥 쭉 빠져버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음, 그다음에 세 번째 시가총액이 1,650억이에요. 시가총액이 높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맞습니다. 낮은 거예요. 제약바이오 제가 좋다라고 되게 많이 말씀을 드리지만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시가총액이 좀 든든한 애들로 가져가셔야 되는 거예요. 네네. 망하지 않을. 그다음에 네 번째 안 좋은 점. 안 좋은 점만 자꾸 얘기해서 죄송해요. 안 좋은 점. 네 번째 안 좋은 점. 얘가 신용이 너무 높아요. 신용이 높다라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혹시? 빅스로 샀다는. 비투가 많다라는 겁니다. 네. 예, 시장에서 증권사에서 빌리거나 증권사에서 빌린 거죠. 증권사에서 빌려서 얘를 투자한 게 많다라는 건 결국에는 급등과 급락이 굉장히 심하다라는 종목인데요. 신용도 제가 봤을 때 5% 넘는 종목은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아요. 네. 얘가 지금 4.86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급등 나오면 무조건 매도하세요. 근데 급등은 나와요. 네. 급등은 왜 나올까요? 그 세력이 있으니까요. 네, 세력이 남아 있어요. 왜냐면 얘가 요거 급등 만들어놓은 세력이거든요, 요놈이. 네. 근데 얘가 지금 주가 쭉 빼면서 거래 하나도 없이 빼고 있잖아요. 네. 이렇다는 건 한 번 정도 더 약간은 좀 전문 용어로 설거지라고 하잖아요. 네. 위쪽으로 쭉 양봉을 쭉 뽑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개인 투자자들은 야 동구바이오 제약 뭐 갑자기 뭐 비만 뭐 이런 거 막 붙여가지고 올라갈 수가 있어요. 야 동구바이오 제약도 이런 거 하나보다 하면서 다른 개인 투자자들이 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팔아야 돼. 팔아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거 못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은 무조건 매수가 이상 오면은 매수가 이상까지는 올 것 같아요. 다행인 거는 매수가가 되게 낮으시거든요. 낮기 네. 때문에 저는 요 갭매끈 원자리 한 6,700원 정도 오면은 수익권에서 그냥 바로 정리하자. 20%뭐 절반 매도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20% 전량 매도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그 매수가가 낮아서 그러니까 보니까 6,000원대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매수가가 낮으시네요. 그래서 좀 그 멘토님이 얘기한 것처럼 좀 네네. 그 악재나 이런 것들이 보여서 네네. 빨리 정리하고 싶어서 맞아요. 나머지 20%를 한번 들어갔다 가서 조금이라도 반등 나오면 그때 네. 바로 근데 이건 정리하면 반등 나올 자리예요. 반등 나올 자리예요. 네, 반등은 나올 것 같아요. 아, 짧게라도 반등 한 6,250원까지 나올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때 이게 싹 정리하고 네, 나오는 그때 무조건 정리하시고 앞으로는 시가총액, 신용, 그다음에 윗꼬리, 거래 이렇게 4개만 확인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다음 상담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멘토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삼천당 제약이요. 삼천당 제약. 네. 19만 원에 100%예요. 아, 100%요. 예. 아, 제가 이런 상담이 정말 어려운 게 위쪽에서 100%를 실으셨는데 어떤 게 궁금하세요? 좀 이제 매수가 올까 이런 게 궁금하신 거죠. 그렇죠.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좀 냉철하게 말씀드릴까요? 이거? 그러면 냉철하게 이거 정확하게 말씀 그러니까 제가 주식을 판단할 때는 보통 어떻게 판단하냐? 정고점이 올 것인가 말 것인가라고 판단을 많이 하거든요. 얘는 그렇죠.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정고점이 올 확률은 되게 낮아요. 예. 예, 반등 그러니까 데드캣 바운스라고 기술적 반등이 오더라도 어디까지 오냐? 한 16만 5천 원 선까지밖에 안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위쪽에서 비중 100%를 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삼천단 제약이 바닥에서 뭐 때문에 많이 올라간지 아세요? 비만 치료제. 맞아요. 비만 치료제 때문에 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반등이 나오고 있고 일리아릴리에서 만드는 위고비가 어쨌든 우리나라에 상륙이 된다라고 하면서 뭐 블루엠텍, 뭐 삼천단 제약, 뭐 한미 쪽 이쪽이 비만 쪽에 많이 얽혀가면서 위쪽으로 올라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얘는 지금 정고점을 위쪽으로 다시 돌파를 해서 위쪽으로 올라갈 거냐라고 한다면 저는 그런 확률은 굉장히 없어 보입니다. 왜 그러냐? 얘가 비만 때문에요. 6만 5천 원, 6만 5천 원짜리에서부터 20만 원대까지 위쪽으로 올라갔다라는 건 거의 200% 넘게 올라갔다라는 건데 그거를 과연 올라갈 확률이 더 높을 것인가 아니면은 밑에 바닥으로 내려올 확률이 더 높을 것인가라고 한다면 저는 얘는 정고점을 뚫기는 되게 어려운 자리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일단은 기술적 반등이 16만 5천 원짜리 왔을 때 조금은 안타깝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16만 5천 원짜리에서 비중 절반 정도는 줄이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시청자님. 그리고 절반은 절반은 좀 지켜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건 제가 지금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될 겁니다라고 해서 그대로 가지는 않아요. 저도 되게 많이 틀리거든요. 근데 16만 5천 원짜리 왔을 때 수급가, 그다음에 그 자리 왔을 때 삼천단 제약이 하고 있는 비만 쪽 GLP라고 하죠. GLP-1에 대해서 어떻게 연구 결과가 연구 임상이 이뤄지고 있는지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6만 5천 원짜리에서 일단 비중 절반 정도 줄여놓고 그 다음에 대응책을 또다시 전화를 주셔가지고 대응을 좀 짜자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상담이 상당히 좀 마음이 좀 많이 아픈데요. 고점에서 비중을 너무 많이 실어버리면은 이런 상황이 좀 오게 됩니다. 우리가 아마도 시장 상황이 많이 좋지 않기 때문에 급등과 테마주에 좀 많이 물려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절대로 그러시지 마셔라. 지금은 하셔야 될 건 저점에 와 있는 반도체, 2차전지, 제약바이오 중에 아무거나 골라 잡으시는 시장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요. 오늘은 좀 무겁게 마음을 좀 하면서 주템 업앤다운 이민 멘토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